네, 6일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의 참패가 두드러졌고요.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의 전국 최하 투표율, 전남에서는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이 주요 이야기거리입니다. 네, 정치 출입하는 백지훈 기자와 함께 지방선거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6일 지방선거의 전국 결과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폭망했죠.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민 17개 시도 가운데 국민의힘이 12곳, 그리고 민주당이 5곳에 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막판 개표 상황에서 최대 승부처였던 경기도지사에서 승리하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했지만, 사실 호남하고 제주를 빼고는 전부 다 국민의힘에 내주는 진짜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4년 전,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보면 사실 그때는 민주당이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었거든요, 광역단체장이. 네. 그러니까 14곳을 싹쓸이 했다가 이번에 12곳을 줬으니 완전히 4년 만에 너무 큰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광역단체장이 이렇고요. 어 기초단체장들. 기초단체장이 전국적으로 226명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145곳, 그러니까 64% 가량을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민주당은 겨우 63곳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진보당이 한 곳 했고요. 이 울산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17곳이 당선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기초단체장 145곳이 어떤 의미를 갖냐? 지난번 2018년 때는 53곳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53곳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당선이 됐고요. 민주당은 4년 전인 2018년에 151 명에서 63 명, 절반 못 미치게 됐죠. 네.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수도권을 압축해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 수도권에선 전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까지 해서요. 국민의힘이 66곳 선거구 중에 46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19곳, 그리고 무소속이 한 곳입니다. 이 무소속 한 곳도 사실은 국민의힘 쪽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선되고 들어가게 되면 더 적어지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 25곳 중에 국민의힘이 17곳, 민주당은 8곳밖에 안 됩니다. 4년 전에는 이 반대로 24대 1이었어요. 아, 네. 한 곳만 국민의힘에 내주고 다 민주당이 차지했었는데, 4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 된 거고요. 경기에서는 국민의힘이 22곳 차지했고 민주당은 5곳에 그쳤습니다. 인천은 국민의힘 7곳, 민주당 2곳, 무소속 1곳.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 수치만 놓고 보면 2대 29에서 22대 9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4년 동안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뭐 광주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특히 광주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 누구도 광주 전남에서 질 거라는 예상은 안 했죠. 네. 예. 그런데 어 결과가 충격적인 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광주 전남을 다 이기고도 이게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왜 그랬냐면, 지난 3 월에 대선에서 그 투표율이 81.5% 였습니다, 광주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37.7%입니다. 절반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전국 평균이 50%가 좀 넘었거든요. 네.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그리고 최하위입니다, 전국에서. 그러면 이게 '광주가 최하위의 투표율을 했다?'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지금까지 온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광주가 40%를 못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그동안 역대 투표 중에 가장 낮았던 게 한 20년 전입니다. 2002 년에 제3회 지방선거 때 어땠냐면 40.3%였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낮죠. 지금 37.7%라는 게. 네. 이러다 보니 일단 민주당 내에서 자아 비판 막 나옵니다. 어 이번 저 전남지사도 지냈고 국무총리도 지낸 이낙연 전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다.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그냥 수사에 그친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사에 그친다고 평가하는 건 지고 나서 어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졌지만 참 잘 싸웠어."라고 하면서 젖잘싸라는 말 많이 썼는데요. 그런 여파가 지금까지 또 한 번의 패배. 지금 재보궐선거까지 하면 시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내줬던 재보궐선거까지 하면 지금 세 번째 3 연패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3 연패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거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 지금 뭐 다 의원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의 발걸음이 더 빨라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네. 혁신위원장으로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겼을 때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민주당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총선 준비에 이미 거기는 들어갔습니다. 또 저기 모포 출신이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그분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냐면 "광주의 투표를 보고 길을 찾으시라. 응? 당생자사.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뭐 참패 그리고 이 광주의 투표율 때문에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전남 투표율은 58.5% 전국 최고를 기록을 했는데 무소속 후보와 이제 민주당 후보가 격돌을 펼치는 격전지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의 결과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어 전남 같은 경우 이제 광주가 전국 최하위였다면 전남 전국 최고였는데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가 격돌한 곳이 많았어요. 22개 중에 한 10곳 정도가 그렇게 했고요. 네. 그중에 이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이 7곳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대선 패배 이후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 "쇄신하겠다. 변화하겠다." 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워낙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잡음이 많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이것도 전남 광주 시민은 정말 최고 낮은 투표율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전남 도민들은 무소속을 당선시키면서 뭐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2개 지자체 가운데 무소속이 당선된 곳을 보면 목포시장 박홍률 시장이 당선됐고요. 순천에서는 노광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광양에서는 정인화 후보, 그리고 진도에서 김희수 후보, 무안에서 김산 후보, 영광에서 강종만 후보, 그리고 강진에서는 강진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소속 비율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처음 또 이야기했던 일방통행식 어찌 보면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이런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 힘을 좀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의힘 결과 끝으로 좀 짧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 일단은 시도지사 후보들이 15% 넘는 득표율을 했다는 게 전부 다 사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광주광역시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 그러니까 민선이 있고 첫 번째 그러니까 27년 전에 한 번 시의원이 나오고 27년 만에 시의원을 배출했다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 다음으로 비례대표 같은 경우 그렇게 국민의힘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감 선거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전남 교육감 선거에서 현역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짧게 좀 평가를 해주시죠. 어 전남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남하고 광주 통틀어서 네. 현역이 재선에 실패한 건 처음이에요. 왜 다들 그리고 장소금 교육감 같은 경우 당연히 그동안에 이렇게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될 거라고 했는데 무난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방금 전에도 나오셨잖아요. 네. 새로 당선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김대중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도 있어요, 사실은. 목포 시의원도 하시고 의장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 경험 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두 개를 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안일하게 했던 현직 교육감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쭈면 이 광주교육감 선거도 한번 살펴보죠. 이정선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뭐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가 무산이 돼서 그런지 이 박혜자 후보와 한 약 10% 가량의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뭐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낮아요. 35%, 34.9% 정확히는. 네. 그래서 5명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여기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의 특징이라 한다면 그동안 광주 전남의 교육을 사실상 끌고 왔던 정교조, 정교조의 세대 교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광주 교육이 높은 학부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교조 교육감들은 평준화를 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반발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전에 있었던 6.1 지방선거 관련해서 KBC 백지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